대표님 안녕하세요. 텍스트라 연구소 양성훈 소장입니다. 저는 2006년부터 19년간 법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고객사는 160개사, 절세 금액은 약 1000억 정도 됩니다. 이전에 대표님들 저희가 올린 동영상에서 이익금 환원 전략 관련한 영상이 이 앞전에 한 두세 개 앞전에 있을 겁니다. 네. 그 동영상을 보고 대표님들께서 질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관련해서 보유와 소각이 취득원가가 다르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그 구분을 좀 해달라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기 주식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질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자기 주식 관련해서 기업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이익금을 최대한 많이 인출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강의가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님들께서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많은 효과를 또는 지식을 전달 받으실 수 있다라고 장담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업에서, 그러니까 비상장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익금 환원 전략으로 이 자기 주식이라는 걸 쓰고 있고요. 자기 주식은 상법에서 2012년 4월 15일에 상법이 개정되면서 비상장 중소기업도 이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있습니다. 이 자기 주식은 취득하는 목적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유와 소각으로 구분하도록 상법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법으로 넘어가세요. 그러면 세법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보유 목적은 취득원가 계산할 때 선입선출법을 쓴다 그랬습니다. 선입선출법. 소각 목적은 평균법을 쓴다라 그랬어요. 평균법. 이 보유 목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있어요. 주식회사 우리나라. 주주가 가주주, 나주주, 다주주가 있고요. 이거 쉽게 설명드리려고 지금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이 1000주라고 보겠습니다. 1000주. 가주주가 500주, 나주주가 300주, 다주주가 200주를 갖고 있어요. 2025년도에 자기 주식 보유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100주를 취득하기로 해요. 100주를. 근데 주당 1000만 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0억 원어치겠죠. 10억 원어치. 10억 원어치고 100주를 취득하는데 가는 나는 안 팔래. 나는 안 팔래. 다라는 주주만 100주를 찬성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다는 100주가 되고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100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을 팔고 현금 10억 원을 받겠죠. 이때 주당 1000만 원에 거래했습니다. 주당 1000만 원에. 근데 2027년도에 다시 자기 주식 취득을 결의했어요. 근데 그때는 주당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2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됐고 금액은 똑같이 10억 원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가주주는 안 팔았고 이때는 나주주가 팔게 돼요. 그러면서 50주를 팔게 됩니다. 50주를 팔고 현금 10억 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다주주도 그대로 100주를 갖고 팔지 않았어요. 그러면 회사가 취득한 원가는 이 1000만 원에 아까 100주를 샀습니다. 100주가 되고요. 다시 2천만 원에 50주를 산 게 되죠. 대표님들 이것까지는 산수니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러면 회사가 100주가 아니라 150주를 가지고 있게 되고요. 회사가 보유한 이 주식을 제3자한테 다시 팔 수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결의나 추천 결의를 통해서 라라는 주주한테 팔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라라는 주주한테
주당 3천만 원에 팔 수도 있겠죠. 회사 가치가 올라가서 주당 3천만 원에 팔든 또는 얼마에 팔든 다 가능합니다. 3천만 원에 팔았다고 봤을 때 그때 130주를 팔았어요. 130주.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130주가 제가 받은 대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가 이 주당 3천만 원의 130주에 대한 대가를 받았고, 그럼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취득한 원가는 얼마냐를 따질 때 먼저 들어온 것부터 원가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먼저 들어온 것부터 130주니까 제일 처음에 산 100주는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2천만 원에 취득한 50주에서 30주가 여기에 플러스가 돼서 이게 취득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선입선출법이라 그래요. 먼저 들어온 자기 주식부터 나가는 걸로 원가를 감안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소각 같은 경우에 평균법을 적용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건 지금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100주, 50주 이렇게 받은 거지만 법인주주고, 이 법인을 개인이라고 예를 들어 드리면 개인이 100주, 주당 1,000만 원에 100주를 취득했고 주당 2천만 원에 50주를 취득했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똑같이 130주를 소각한다라고 하면 이때 평균법이라는 건 취득한 1,000만 원 곱하기 100주 더하기 2천만 원 곱하기 50주 해서 합계가 나오겠죠. 그 합계에 나온 거를 150으로 나누게 되면 주당 평균 취득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거를 평균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각할 때는 기존에, 다시 예를 들게요. 이 가나 다가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다 특수관계자라고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가가 500주를 갖고 있고 500주, 나가 300주, 다가 200주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싶은 거죠. 죄송합니다. 500주. 그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익금을 인출하고 싶으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 다라는 주주가 아버지라고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가가 나한테 지분을 증여하고 다한테 지분을 증여한 다음에 소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소각은 의제배당이라 배당소득세가 붙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뭐 주주 전원이 동의해서 같이 소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배당소득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당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겁니다. 증여공제. 이 배우자 자녀라고 하면 배우자는 10년 내 6억 공제가 있을 거고요. 자녀, 성인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 미성년은 2천이죠. 증여공제를 이용해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이랑 평균법으로 적용하니까 추가로 100주를 받고 추가로 100주를 받았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100주. 이렇게 받았으면 이 400주, 300주가 돼서 평균을 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평균을 벗어나려면 통일주권을 발행하셔야 된다고요. 통일주권을 발행하셔서 넘버링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500주, 300주, 200주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증여하는 이 100주는 넘버링을 붙여서 넘기는 거죠. 넘버링을 붙여서. 그리고 해당 넘버링에 해당하는 주식만 소각을 하게 되면 이 평균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자기 주식을 가장 극대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가장 낮은 세율로 인출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보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세법에서는 분류과세가 가장 큰 절세 혜택이라 그랬고요. 분류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소득 6가지, 양도소득, 퇴직소득. 네, 이 각각의 3가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종합소득 6가지는 특히나 건강보험료가 붙죠. 그래서 그 종합소득 내에 이자, 배당소득을 합쳐서 분리과세한다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그러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게 보유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게 소각입니다. 그래서 소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세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일주권이라는 것도 발행을 하는 겁니다. 통일주권 발행은 약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니까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해서 진행하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대표님들 강의 듣는데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 더 집중해 주세요. 제가 자기 주식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동법과도 관계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노동법은 우리가 상시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상시 근로자. 상시 근로자는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이전 한 달을 기준으로 총 근로일수, 그 다음에 일별로 근로한 인원 총원을 다 더한 다음에 총 일수로 근무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게 상시 근로자인데 노동법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꼭 갖춰야 되는 체계들이 있어요.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게 되면 죄송합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이 되면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어요. 취업규칙 신고 의무. 관할 노동청에 관할 노동사무소 가셔서 취업규칙 신고하셔야 되고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사측, 노측 대표끼리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셔야 되고 또 기록도 다 남겨야 됩니다. 그 이후에 노동법 차원에서 근로자 또 노사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뭘까 이렇게 고민해 보시면 우리가 근로복지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로복지기본법. 거기 1절, 2절, 3절이 있는데 2절에 해당하는 게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있고요. 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뭐냐면 우리가 직원한테 1,000만 원의 월급을 준다라고 예를 들면요. 이 1,000만 원 중에 약 20% 정도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4대 보험료도 추가로 붙겠죠.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 다 붙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받는 건 8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다 법인에서 직원한테 돈이 나갈 때 이 복리후생비라는 세부 개정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15%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세무조사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20% 넘어가면 소명하라고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우리 회사 운영을 가장 좋게 하기 위해서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복지가 마찬가지고. 근데 복리후생비라는 개정을 통해서 집행을 했을 때 과세관청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 차원에서 정말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제도를 입안하고 그 기간 또는 그 비영리 법인을 통해서 집행되는 것들은 다 비과세로 합시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사내근로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1,000만 원을 우리 법인에서 집행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건 실질적으로는 800이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고 여기서 집행됐을 때는 다 비과세가 돼요. 11가지 정도의 목적 사업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통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을 직원들은 누리는 겁니다. 물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등기 임원은 큰 혜택은 없습니다. 등기 임원은 해당 사항이 없지만 다만 복지모를 운영하는 그런 복지 카드 같은 것들은 등기 임원도 다 활용할 수 있으시니까 그 사내근로복지금이라는 게 필수적으로 우리 회사에 득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측, 사측 해서 이사감사 다 해서 6명 이상이 꼭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정관에 명시하면 4분 이상만 돼도 이 사내근로복지금을 설립할 수 있고요. 제가 현장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만난 업체들 중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서 4대 보험료도 절감하고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내는 거는 약 50명 이상이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때에는 회사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고요. 또 제대로 운영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 회계 관련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건 자본 거래예요. 자본 거래. 또 현금 흐름표상에서는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는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자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취득하는 비용 자체가 송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주식은. 근데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이 처분한다라는 건 자기 주식을 없애는 거죠. 뭐 외부인한테 팔든 아니면 뭐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든 그럴 때 자기 주식이 우리 회사에서 나갈 때 송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회계 기준이에요. 회계 기준. 그래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데 제3자한테 팔자니 경영권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 자기 주식을 그럼 계속 보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보유하셔도 됩니다. 다만 자기 주식 보유로 자기 주식을 하시게 되면 회사에서 취득 비용이 있겠죠. 근데 이 취득 비용만큼 주가가 올라가지 않아요. 회사가 우상향을 계속 해나가게 되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주식 수는 자기 주식 보유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가중평균 주가를 산정을 할 때 우리가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라는 걸 따지는데 자기 주식 가치만큼이 순자산가액이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주가를 더 상승시키는 효과가 나오게 돼요. 회사가 성장해 갈 때는. 그래서 자기 주식 보유는 회사에 계속 짐이 된다는 걸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주식 보유는. 그래서 그 보유한 게 있다면 처분을 하셔야 되는데 처분할 때 가장 좋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사내근로복지기금 여기에 출연하는 게 가장 좋아요. 출연을 한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기 주식 취득한 비용이 자기 주식이 20%가 있습니다. 이 20%를 출연한다? 대표님들 부담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당을 결의하더라도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내 의지랑 상관없이 무조건 20%가 배당금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출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 출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출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율이 너무 높아서 나중에 배당을 할 때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때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희석시키는 거예요. 희석. 얘가 뭐냐? 이런 거죠. 가, 나, 다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가가 50%, 나가 10%, 다가 20%, 우리나라가 주식회사 우리나라가 20% 이렇게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증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회사 우리나라는 의결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참여하지 않겠죠. 참여하지 않게 되면 증자할 때 가, 나, 다만 증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두 배수로 증자를 했다라 그러면 얘는 10%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얘들 가나 다 지분율은 확 올라갈 겁니다. 뭐 3배수로 했다. 그러면 얘는 6.7%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증자를 해서 자기 주식 보유 비율을 희석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희석시켰고 나서 그 다음에 출연하게 되면 사군복에 출연할 때 그 비율은 무조건 10% 미만으로 낮추시는 게 이후 배당을 하실 때나 이런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장담했듯이 자기 주식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우선 1번으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직접 소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소각. 두 번째 하는 방법이
간접 소각을 하셔도 되고요. 간접 소각. 그리고 규모가 정말 50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다라고 가정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하는 것도 대표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면, 세 번째는 직접 보유를 하셔도 돼요. 직접 보유. 네. 그리고 직접 소각 2단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겠죠. 복지기금 설립. 네. 그리고 간접 소각하고 직접 보유하고, 뭐 이건 금액대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10억짜리 납입자본금이라고 하면 저는 직접 소각을 9억을 합니다. 그리고 간접 소각으로 20억 정도를 해요. 그리고 직접 보유로는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억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직접 보유는 20억에서 30억 정도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제 경험치로.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까 제가 자기 주식 희석시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자를 해요. 다섯 번째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합니다. 여섯 번째 뭐 할까요? 가업승계 징계 특례합니다. 가업승계 징계 특례를 해요. 그러면 이익금 하나 난 게 9억, 20억, 30억으로 예를 들면 한 60억 정도 인출하는 거죠. 60억 인출하면서 세금은 약 15%에서 17% 정도로 맞출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는 로직이 지금 이 컨설팅 업계 또 비상장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회사에서는 가장 임팩트 있는 이익금 환원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표님들께 좋은 제도냐면, 대표님들 정말 여기서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여태 컨설팅 하면서 가업승계 징계특례나 가업상속공제를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은 이게 어찌됐든 이 회사를 키우는데 이바지한 임직원들이 다 있는데, 이건 오너와 오너 가족만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표님들께서 이 임직원을 위해서 다른 뭐 혜택 같은 걸 내가 줄 수 있는 게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통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을 2015년부터 제안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복지 혜택이 굉장히 크고, 또 2세 경영이 되니까 또는 2세 경영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많은 혜택이 오는구나 라고 임직원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자연스럽게 사업승계로 가시는 거고, 직원들도 2세 경영에 대비해서 더 좋은 복지제도를 갖고 가다 보니까 쌍방 간에, 노사 간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라고 지금까지 제가 경험을 해본 결과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이익금 환원 전략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직접 소각, 간접 소각, 직접 보유, 증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업승계 징계 특례. 네, 이렇게 하시면 가장 임팩트 있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기주식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고요. 이 정도면 자기주식을 최대한 활용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고요. 대표님들 저희 영상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저희 영상 촬영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